자, 아까 제가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어문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은 어떤 식으로 쓰냐? 반복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for문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러면 while문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 자, 조건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죠? 여러분들이 let i는 1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i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i,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i라는 변수를 1로 두고 그 다음에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참이죠, 그죠? 참일 때 1을 출력해주고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라.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이 출력이 되고 끝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해주고 끝난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요 조건문을 if 대신에 이거를 while문으로 바꿔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while문은 뜻이 뭐죠?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나는 반면에 while문은 요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 얘가 참이다. 그러면 i가 1이죠? 참이죠? 그러면 뭘 출력해준다? 1을 출력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i의 값이 1씩 증가돼요. 그러면 1이 증가되면 i가 뭐죠? 2죠? 그러면 2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2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죠? 참이기 때문에 또 2를 출력을 해준다. 그러면 2일 때 뭐가 되겠어요? i 값이 3이 되니까 3으로 돼서 i가 3이 돼서 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하다가 10이 된단 말이에요, i 값이. 그러면 10이 되면서 참인가요? 참이에요. 그 다음에 i 값이 뭐가 되겠어요? 11이 되겠죠? 11이 되면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즉 반복문도 while문도 결국에는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 되면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while문 쓸 때 저처럼 런이 없는 분들은 세팅해가지고 behavior 행동 눌러서 오토 업데이트 프리뷰 이거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while문 쓰다 보면 코드가 계속 렌더링 돼서 무한 루프에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줄였을 수 있냐면 i 플러스는 1 이렇게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최종적으로 더 줄이면 i 뿔뿔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감 연산식이래요. 내가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 자, 그러면 i 뿔뿔 쓰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1씩 증가되는 건데, 자, 아까 똑같은 게 뭐뭐 있다고요? 자, 여기 써볼게요. i 뿔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 그 다음에 i 뿔뿔. 이거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의 값이 1씩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i의 값은 평생 1인 거예요? 평생 1이기 때문에 이게 평생 참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참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되면 웹 브라우저 전부 다 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갇히지 않게끔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시작값이라 하고요. 내가 1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얘를 끝값이라 하고, 내가 10이라는 끝값으로 쓰겠다. i 뿔뿔을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 합니다. 보폭. 자, 그 다음에 보폭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 빠져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지 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자, i의 값을 출력해 봅시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11이 이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요? i가 11이 되면서 반복문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더 보폭을 크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1씩 증가시킬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자, i 플러스는 2. 자, 이게 무슨 의미?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키겠다? 2씩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 3, 5, 7, 9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을 하게 되면 3씩 증가될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 끝값이 있을 때 보폭을 크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폭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반복문이 끝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I 뿔뿔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 했죠? Y문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다? 자, 포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은 어떻게 쓰냐? 포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Y문보다 쉽습니다. 자, 포문 같은 경우는 이 Y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이걸 포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겠죠. 강사님, 포문으로 바꿔주면 Y문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굳이 포문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자, 포문은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앞에 세미콜론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두 개, 구멍을 두 개를 뚫어주고 이 int i라는 녀석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i 뿔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해요. 자, i 뿔뿔 쓴 다음에 이거 세미콜론 절대로 붙이지 마세요. 요거 자체가 문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바로 포문이에요. 포문. 그러면 뭐 R문이랑 같이 실행 방식이 똑같은데 i가 최초에 1이죠. 그러면 1 출력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뿔뿔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참이죠. 그죠? 참 실행 참 실행 언제까지? 얘가 11이 되면서 반복문이 빠져나올 때까지 실행이 된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문보다는 포문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포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포문을 굉장히 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문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은 이렇게 쓴다. 그렇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데, 그러니까 Y문 같은 경우는 5줄 쓰는데 얘는 몇 줄 쓴다? 3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포문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while문과 포문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